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어디까지 누구까지 책임져야 할지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지역전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예요. 자, 먼저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사과, 또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행정혁신처 신설,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평가는 엇갈리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주목하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해석들이 다른데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최종적인 책임을 인정한 거, 이거는 이제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책임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받아들인 좀 달라진 대통령의 태도였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책임의 내용은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반성과 그 성찰보다는 아래 부처의 그 책임을 지우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담화에 그 무게가 더 실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책임을 묻는 대통령보다는 좀 스스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모습 좀 이제 보고 싶었던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이제 책임을 묻는데 좀 무게가 실렸던 그런 담화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해경 해체, 이거는 물론 지금 초동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해서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해경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느냐?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죠. 예. 과연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판단이 좀 이제 돼야 될 문제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진단도 좀 하고 그런 속에서 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거로 보이고, 우리처럼 지금 삼면이 그 바다의 나라에서 해경을 아예 없애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게 또 상당히 논쟁적인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이번에 그 해경 조직이 워낙 국민의 지탄을 받으니까 일종의 좀 정치적인 법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고, 예. 그런데 사실은 좀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해경을 해체한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의 본질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니고, 다분히 좀 이제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좀 이제 출구를 좀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또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조직을 쪼개가지고 한쪽은 국가안전처로 가고 한쪽은 경찰청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해경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 얘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수부도 대폭 축소되고요. 예. 신설되는 게 두 개가 있고,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예. 물론 이제 필요한 과정이기는 합니다. 이번 그 참사를 겪으면서 기존의 이제 정부 조직의 그 개편이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취약하고 또 여전히 이제 비현실적이었는지 예. 생생하게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좀 더 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정부 조직 개편, 이건 이제 분명히 필요한데,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 이번 대국민 담화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지 이제 못했던 거로 보입니다만은, 예. 거기에서 이제 그쳤을 때 과연 이 같은 어떤 재앙이 되풀이되는 걸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정부 조직 간판 바꿔 달고 여기 있던 것대에서 저기다 갖다 붙이고 이런다고 해서 과연 이제 재발 방지가 이제 될 것이냐? 좀 더 우리 그 정부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운영 기조, 이거에 대한 좀 성찰을 통해서 좀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이런 고민이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은 역시 거기까지 전혀 가지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한두 분 목소리 듣겠습니다. 8585번부터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구리에 사는 윤순호입니다. 윤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그 담화문 발표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 좋은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싶은데요. 뭡니까? 예. 해경 해체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해경을 해체하든 안 하든 국민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보다도 그분들의 나름대로 그 일리가 있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믿고 싶고요. 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해경에서 그 사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와중에 해경 해체해버리겠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살기에 무슨 도움이 되고 사고 수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죠.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경 해체
그렇게 급박한 거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사고 수습 이후에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으면은 예. 사고에 더 도움이 되는데 네. 해경에 대한 워낙 질타가 심하니까 대통령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해경을 사형 선고시킨 거 아니냐. 그 현장의 실종자 가족분들 바로 그날 그런 어떤 성명 발표하셨고 또 그 며칠 후에 모든 가족 대표분들께서 해경 지금쯤 사기를 북돋워 달라. 시점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 의견이시군요. 또 다음 분입니다. 8586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하시겠어요? 예, 경기도에 살고 있는 저 청취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우선 대국민 담화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예. 제가 봤을 땐 시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늦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막상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셨는데,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모자랐던 것 같고요. 예. 앞에 있는 분이 아까 해경도 말씀하셨지만 예.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초등대처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전혀 구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비춰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책임 떠넘기식의 그냥 보여주기 언론 플레이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번 8587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의 김정복인데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담화하신 거에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70-80% 진정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이 정말 대통령 진정성을 느낀 건 언제였냐. 야권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전두환 대통령 추진법 그 집행하실 때 그때 진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거보다 더한 역사적인 대한민국 개조까지 해야 된다고 느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동감한다 느끼고요. 예. 그런 담화의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 진정성을 진짜 완성해 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인사도 해경 해체한 거는 그건 다른 데서 흡수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인사에 있어서도 예. 정말 여야를 불문하고 어영부영 오염된 사람들 말고 진짜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미래만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국민들한테 검증된 일종의 예를 든다 하면은 예. 자기의 철학 이 사회에 성공한 사람은 이 사회의 빚쟁이다. 그 철학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 인생으로 증명까지 하신 안철수 같으신 분하고 예. 같이 능력을 발휘해서 여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국민은 진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역사적인 알겠습니다. 사명을 다한 예, 대한민국 개조 정말 성공시켜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시고 마지막 말씀 제가 조금 일부러 들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오히려 총리나 이렇게 좀 발탁해라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폭넓은 탕평 거국 내각을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자, 한 분 더 8584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누구세요? 예, 광명에 살고 있는 강명식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 축구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예. 축구팀을 해체하는 거와 같은 해경 해체가 돼가지고서, 예.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60년 동안 해경에 해온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전처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 안전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예. 안전이 보장이 되려고 그러면, 예. 전 국민이 안전 감시자가 돼야지만 안전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불안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배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이라든지 건설 현장이든지 불안전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곳을 봐가지고 불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신고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예. 전 국민이 불안전한 데를 감시해서 그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 안전처를 10개 만드는 것보다 더 쉽하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안전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안전에 위협이 있는 거 신고 포상지 같은 걸 도입하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2061의 8584번부터 8587번까지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내각 개편, 청와대 개편 등등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진영을 짜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그런 의견도 좀 주시길 바라고요. 자, 유창선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전화 주신 분은 안철수 대표를 발탁해라 이런 얘기까지 주시네요.
국민은 여야 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 뭐 꼭 뭐 특정 정치인을 뭐 염두에 두고 뭐 얘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그 취지는 뭐 좀 정말 뭐 받아들일 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차피 지금 뭐 내각 개편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차제에 뭐 지금 뭐 세월호 참사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동안에 있었던 이 국민 통합이 전혀 되지 못하고, 네. 이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그 진영 간의 분열이 계속된 거 감안하면은 차제에 좀 그 화합형 어떤 내각, 뭐 거국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 내각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은 그냥 뭐 내각 가운데서 별로 그렇게 역할 없는 자리 뭐 그런데 이렇게 뭐 야당이나 뭐 다른 쪽에 이렇게 손 내밀어서 와라 하면 그거 응하지 않죠. 물론이죠. 네, 정말 예. 이 국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 이런 거를 꼭 우리만이 아니라 같이 하자 이렇게 손을 내민다면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직 뭐 거기까지 뭐 정부가 생각할 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사실 거국내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썼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잖아요. 예, 그게 그랬었죠. 어려운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각제 예. 국회도 아니고요. 그랬었죠. 예. 예.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총리 그 후임 총리 인선 작업에 뭐 본격적으로 청와대가 착수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그다음 내각 개편은 뭐 전체 내각 전원 사퇴냐 아니면 뭐 부분 개각이냐 이게 또 쟁점이고, 청와대 개편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쟁점이고, 예. 또 오랫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국정원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논란이 이 인사 폭에 있어서 넓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내각 개편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예. 뭐 상황인 거로 판단이 되고요. 예. 다만 뭐 내각 총사퇴 형식을 취할 거냐 아니냐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뭐 그쪽은 그렇게 이제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 청와대 쪽 얘기는 뭐 전혀 없었거든요. 예, 예. 과연 청와대 인적 쇄신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제 의문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 없는 쇄신은 사실상 반쪽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번 그 참사 과정 내내 청와대도 그 여론해가지고 비판을 호되게 이제 받았거든요. 맞아요. 이 국민들의 아픔 또는 이 민심을 껴왔는데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예. 오히려 그 민심의 어떤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곳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재난 컨트롤 타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뭐 계란라면 뭐 발언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왔었죠. 라면 먹는데 뭐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죠. 그러냐 뭐 이런 얘기. 예, 민심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제 청와대의 모습이 이번에 드러났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대통령 이하 정말 뭐 전면적인 좀 쇄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지금 국정원장도 쇄신 대상이 돼야 된다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렇죠. 국정원장이 이번 뭐 세월호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또 이 민심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이번에 이제 드러냈거든요. 예. 이번 과정 내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정부의 박근혜 정부 전체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난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심과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이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보좌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곳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쇄신의 대상이 뭐 돼야 차제에 아예 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의 어떤 의미 있는 전환 이런 게 모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충분히 또 거론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해당 부처 장관들만 바꾸는 것하고 차제의 국정 기조의 전반적 변화를 기하는 것하고 이 둘 사이에 지금 청와대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 8585번부터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하시고요. 네, 대구에 있는 청취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번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중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국민이나 국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정권은 정권대로 자신의 이익, 기득권만 추구하게 되고, 예. 국민들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어떤 양심을 팔고 뭐 이런 것들만 추구를 하면서 빚어진 어떤 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정표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예. 세월호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어떤 안전사회,
또 더 높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추구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것은 어떤 뭐 단순히 정부의 몇몇 장관을 바꾼다든지 뭐 청와대를 쇄신한다는 것 정도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사회를 향한 어떤 거룩한 울림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한 대안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것이 아하하. 중요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 시기부터입니다. 예. 그때부터 국가나 국민들에게 잘 먹고 잘 산 것을 위해서 뭐 민주주의나 어떤 평등이나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버리도록 조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에 그 매듭을 지어보자 이런 뜻으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또 헌정 질서가 또 너무 크게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해서 말이죠. 다음 분입니다. 8586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디 누구세요? 예, 전 제주도의 김종욱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 지난 정권이나 계속되는 정권 속에서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낙하산 인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기관장으로 내려가서 자리 싸움, 얼굴 마담밖에 이제 하지 않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제 그 사고가 터졌지만 그 여러 가지 사고 이렇게 보면 초동 배치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낙하산 인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서 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판단이 정확하게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낙하산 인사와 이걸 좀 배제하고 네.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굉장히 그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문성 있고 소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접이 안 되고 항상 어떤 정치 관료들에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인사가 만사입니다. 자, 다음 분 8587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회에 그 대통령께서 국민 개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번 세월호 사고로 봤을 때 그 국민들이 얼마나 진짜 자원봉사하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 개조를 하지 말고 저는 정부 고위층 개조부터 하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이 기회에 지금 가장 여기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장, 네.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해양경찰을 없앤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독도를 지금 해양경찰이 가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를 해병대를 보낼 겁니까? 그런 대안도 없이 그리고 해양 경찰을 지금 차라리 안전 교육이라든가 구조 교육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청취자 전화번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해양경찰 해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주시는데요. 지금 해경 내부에 일선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해경 전후회도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서 잠시 후 35분 3부에 또 그쪽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전화는 일단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창선 박사 잘 정리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총리와 책임져야 할 몇몇 장관 바꾸는 선에서 그냥 수습하려 할 건지 아니면 국정기조의 변화까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번에 나온 대국민 담화만 가지고 완전한 평가를 하기는 좀 빠를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앞으로 있게 될 인사, 그러니까 그렇죠. 인적 쇄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뀔 것인지 여부, 네. 이것까지 봐야 정말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에 따라서 여론의 추이도 크게 좌우될 거로 이제 보이는데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참사를 이제 거치면서 달라진 것이 있을 것인가, 아마 그것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좌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달라진다면 얼만큼 달라지느냐 또 그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떤 바뀐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고 박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그걸 이제 지켜봐야겠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후임 총리는 빨리 뭔가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후임 총리 뭐 시간 끌 수 있는 뭐 상황 아닐 거고 아마 내각 개표는 뭐 당연히 뭐 지방선거 전에 뭐 조만간에 뭐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요. 일각에서는 일단 후임 총리를 임명해 놓고 청문회 거친 후에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을 하는 이런 단계론도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유창선 박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